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및 그룹과 유해 컨텐츠 차단이라고 하는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사용자 및 그룹을 클릭합니다. 자, 오늘 사용자 및 그룹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장이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유해 컨텐츠 차단이라고 하는 미성년자의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계정 사용자 및 그룹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및 그룹 설정창이 로드가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지금 관리자 계정만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계정은 생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방문 사용자용이라고 하는 계정은 O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정이고요. 자, 이것은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그런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가장 최초에 설정을 하셨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계정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물쇠 락을 일단 해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는 관리자 계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자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관리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분이 관리자라고 하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둘 중에 한 분은 일반 유저로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자고 다른 한 분은 일반 사용자처럼 일반 스탠다드 유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 컨텐츠 차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런 계정이 또 추가로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조직, 단체, 이것을 나타내는 그룹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스탠다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위에 새로운 계정이라고 하는 옵션 부분에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계정이 있고요. 유해 컨텐츠 차단 기능으로 관리되는 계정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다 이거에 의해서 계정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 즉 부모님으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유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로그인을 위한 그런 계정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아보셨던, 확인하셨던 이미 강의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유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유에 관한 부분에 서비스들을 위한 계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위한 계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유만 가능한 그런 특수한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자, 이 공유만 가능한 이 계정을 사용하는 목적은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가 윈도우즈 사용자에게 맥에서 공유하는 어떠한 공유 스토리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윈도우즈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윈도우즈와 맥의 인증, 보안 인증과 관련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맥은 굉장히 암호를 강력한 암호 체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반면에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쪽에서 적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는 맥에서 별도 윈도우즈 공유자들을 위한 약간 덜 안전한 암호 체계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덜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가 저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보안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의 그룹은 여러 개의 계정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상호 교차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룹의 생성과 그 다음에 삭제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표준 스탠다드 유저, 즉 표준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름은 페어런트로 하고요. 자, 그다음 계정 이름도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3번 이상 틀리게 되면 밑에 이 힌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넣지 않는 것보다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사용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사용자로 페어런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또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으로 관리가 되는 자녀들을 위한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컨텐츠 차단 기능으로 관리됨이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나이에 관한 이 지금 목록의 근거는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12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는 전제하에서 자, 계정을 일단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름은 자, 마이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이름은 마이썬이고요. 자, 암호 입력하십니다. 마찬가지 힌트를 이제 주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자, 추가로 공유만 가능한 계정을 별도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만 가능을 클릭하시고요. 전체 이름은 자, 윈쉐어로 하겠습니다. 자, 윈쉐어로 계정명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힌트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룹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그룹의 이름은 자, 마이 패밀리. 스페링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 됐죠? 자, 마이 패밀리에 해당되는 멤버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어드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런트 들어가고요. 마이 선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윈쉐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뭐 맥뿐만이 아니라 뭐 윈도우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유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해당 그룹에 포함시켜서 관리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계정이 지금 마이 패밀리 멤버로 지금 이제 등록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이썬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그런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해 컨텐츠 차단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자,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계정이 생성이 된 이후에는 자, 이제 시스템 프레퍼런스 전체 보기에서 자, 유해 컨텐츠 차단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이썬이라고 하는 계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유저도 이 유해 컨텐츠 차단 계정에 이제 포함은 되는데요.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는 계정은 아닙니다. 자, 일단 자, 관리자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썬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탭으로 구성된 옵션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반해서 페어런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스탠다드 계정에 해당되고요. 유해 컨텐츠 차단에 대해서 기본 설정은 어떤 관리되지 않는 그런 계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일반 스탠다드 계정은 어드민 계정 바로 이제 아래 단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계정 바로 위에 해당되는 거의 이제 중간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이썬이라고 하는 계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우측에 앱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입니다. 이게 이제 앱이 두 개로 글자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요는 앱이고 요는 웹입니다. 자, 웹을 클릭하시면 성인 사이트가 접근이 제한되는 형태. 왜냐하면 연령대에 의해서 이 체크박스가 이게 기본 설정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선택한 연령이 12살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크박스 옵션이 체크된 것이다. 만약에 4세 이상으로 만약에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자, 아마 이와 같은 형태의 설정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 위에 유아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 사이트들이 있다면 여러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해당 사이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탭 설명을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스토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조건들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는 부가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주변 기기와 관련된, 그리고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접근에 대한 부분, 시리의 사용에 대한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앱 탭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분들이 카메라를 사용하게 할지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 애플에서 운영하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도록 허용할지 말지, 부모님의 메일만 항상 보도록 한다라고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자, 이 메일을 허용된 연락처로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곳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메일의 주소를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메일을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제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아래 승인된 목록에 없는 상대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알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제3자로부터의 어떤 연락, 메시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승인된, 그러니까 친척들이 되겠죠. 뭐 친척들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들에 대한 인적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 놓으시면 이곳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없는 목록에 해당되는 제3자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모님의 연락처로 연락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취소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맥에서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체크박스를 키시게 되면 아래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을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경우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 자, 이 탭을 클릭하시면 자, 어플리케이션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허락할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탭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는 웹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 버튼 옵션이 있는데요. 자, 제한되지 않은 웹사이트로의 연결 허용. 그러니까 모든 그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심지어는 뭐 구글에서 모든 검색을 해도 뭐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픈된 계정으로서 어떤 롤을 주겠다,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웹사이트 접근에 대한 제한. 자, 12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자화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웹사이트를 이제 추가를 하시고요. 자, 이 밑에는 허용하지 않을 웹사이트를 추가하시면 되죠. 이제 사이트를 허용하는 사이트의 목록을 추가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허용 안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서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진 않습니다. 자, 일단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다음은 웹사이트로만 연결 허용이 있죠. 이제 4세 이상에 해당되는 이제 컨텐츠물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클린한 그러한 관리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그 웹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그 불법 사이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설정 방법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스토어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애플이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설명드리면 아이튠스 스토어를 이제 비활성화할 건지, 그 다음에 아이튠스 유니버시티로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 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스토어도 자,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삭제판, 즉 콘텐츠가 포함된 음악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영상 등급 제한에 관해서 등급, 자, 이것을 적용할지 말지, TV 프로그램 제한 등급에 대해서도 자, 제한할지 말지, 앱 제한 등급에 관해서도 제한을 할지 말지, 만약 제한을 한다면 연령대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설정할지, 자,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 제한 등급에 관해서는 자, 어떤 단계로 적용할지.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미국의 이제 그 방송 등급, 영상물 등급 제도에 근거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단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기호 체계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TV Y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Y7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든 연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TV PG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 세부 단계가 4단계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PG-D가 있고요. PG-L이 있고, PG-S가 있고, 자, PG-V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PG-D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어가 약하게 사용되는 경우, 자, PGL은 욕설, 비속어 등이 약하게 사용되는 경우, PGS는요, 성적인 묘사가 약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V는 폭력적인 묘사가 약간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복잡하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이제 그 애플이 제공하는 비디오 컨텐츠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작할 때 좌상단에 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1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4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려면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다. 이제 이 부분 참고해서 자, 제한을 어떻게 걸지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앱 제한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단계별로 연령대별로 맞추어서 제한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삭제판,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을 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하루에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이제 이런 스케줄에 관련된 부분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 시간의 제한은 다음으로 평일 사용을 제한한다. 하루 4시간인데요. 자, 4시간. 그 다음에 주말의 시간 제한, 하루에 4시간. 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취침 시간이 있죠. 자, 특정 시간대에 이 컴퓨터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취침 시간에 이제 잠 안 자고 새벽 늦게까지 이제 게임하고 그러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말과 그다음에 등교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평일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물론 이제 일요일 저녁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날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평일 시간 제한, 이게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을 하면서부터 시간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언제 로그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작과 끝은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로그온 한 상태에서 하루에 4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로그 아웃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보시게 되면, 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설정에서 마이선의 데이터 접근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개인정보 관리 부분은 이미
이전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환경 설정에서 마이슨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을 하는데요. 마이슨이 사용하는 앱은 저장 위치, 사진, 연락처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이 맥에서 접근을 요청하는 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 연락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 캘린더죠. 캘린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알림, 그 다음에 진단, 이와 관련돼서 변경을 허용할지 말지.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자녀분들이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허용된 당사자들과 연락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허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3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나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이메일로 연락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분들이 친구와 만약에 이제 그 연락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연락처가 바뀌었다든가 할 때 매번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허용된 주변 친구들과 그 다음에 친인척들의 일부 당사자들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허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부모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곳에 디폴트로 연락처와 캘린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알림, 진단 이런 것이 이제 체크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탭을 한번 보실게요. 자, 기타 탭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와 관련 여러 가지 컴퓨터 주변 기기 또는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용 여부를 여기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리 받아쓰기 끄기. 자, 이 받아쓰기 시리하고 이제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물론 시리가 지능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시리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예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측면으로 볼 때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리를 영어로 대화 상대자로 삼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자, 이 설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린터 및 스캐너, 편집 비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린터를 이제 쓸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부모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들을 수정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 그것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더에서 CD와 DVD를 굽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허용할지 말지.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밖으로 들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OS에서도 자, 이 설정이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어는 검색이 안 되도록 이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이 독에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제 막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소형 파인더를 사용한다. 이제 이것은 어린이나 사용 경험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소화된 그 컴퓨터 데스크탑 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인더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파인더 창을 제공을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는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이전 단계인 사용자 및 그룹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우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로그인 옵션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 로그인 옵션은 지금 어떤 계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계정 사용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로그인 옵션을 보시게 되면 자, 자동 로그인이 지금 꺼져 있죠. 자,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많은 계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하게 될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 볼트라고 하는 이 보안 옵션이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 이제 보안을 거는 그런 이제 기능인데요. 이것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자동 로그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디폴트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자, 로그인 윈도우엔 부팅 후 윈도우 이제 로그인 윈도우즈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그때는 사용자 목록을 표시하고 사용자 목록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필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제 로그인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명 그 자체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름 필드와 암호 필드 두 개를 표시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쓰는 컴퓨터인 경우에는 보안, 즉 관리되는 계정으로 로그인 되는 것이 물론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 로그인은 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꺼놓은 상태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자기 재시동 시스템.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디에 표시한다는 얘기냐면은요. 자, 로그인 윈도우에 자, 잠자기 재시동 시스템 종료 버튼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 하단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하단 부분에. 자, 그다음에 로그인 윈도우에서 입력 메뉴 보기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키보드 입력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 로그인이 됐을 때는 지금 한글과 영문 입력 이 두 개만 있지만요. 로그인 윈도우에서는 어떤 언어를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입력 언어 옵션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고 로그온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 힌트 보기라고 돼 있죠. 만약에 암호, 예를 들어서 암호 입력이 이제 3회 이상 틀리게 되면 암호 힌트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빠른 사용자 전환 메뉴에서 보기. 이 부분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 이것을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계정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현재는 어드민으로 로그인 됐기 때문에 어드민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마이선과 마이 페어런트, 페어런트. 자, 이 두 개의 계정은 지금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이 메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비활성화하면 저 메뉴가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이콘으로 표시할지.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이름으로 표시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름으로 표시할지. 물론 이제 지금은 전체 이름과 계정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름이 이제 실제 이름인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계정 이름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정 이름이 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쉬운 사용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로그인 옵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로그인 창에서만 작동이 돼요. 일반적으로 로그인 된 상태에서는 이 손쉬운 사용자 옵션이 별도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보이스 오버는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것은 UI 디스플레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자, 이 부분을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시게 되면 자, 옵션과 커맨드 키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8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 아웃은 마이너스와 이코르 키보드의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커맨드 옵션을 누르시고 8키를 누르시면 활성과 비활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쉬운 키보드는 자, 이것은 화면에 키보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 설정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고정키 옵션은 키들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화면 우측 상단에 아니면 뭐 위치는 다른 곳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떻게 이제 이동시켰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준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린 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약간 누르고 키를 약간 누르고 한 1, 2초 정도 있어야만 그 키가 입력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우스 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 마우스 키는 자, 키보드에 예를 들어서 7890 키와 그 다음에 UIOP 키보드의 키가 그 다음에 JKL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NM,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와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물음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키들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커서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키패드 상에서는 5번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전부 다 숫자 다 삥둘러 싸고 있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방향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키보드에 이제 그 키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키 값들의 입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됩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취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정별로 한번 이제 쭉 한번 살펴보고요. 계정별 옵션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별 옵션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민을 클릭하시고 나면 어드민의 이제 아바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준비가 되시면 해당 이미지를 여기다 드래그해서 드롭시키면 됩니다. 이 위에다가. 자,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상세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 창이 이제 열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조절하실 것 조절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때는 이곳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에 대해서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특정 폴더가 열려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편집기가 추가가 됐는데요. 가리기라고 하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면 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어드민으로 로그온을 딱 했을 때 자,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이 가리기가 지원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통 파인더와 연관 지어진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파인더 그 자체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 스토리지의 그 볼륨을 여기에 추가를 해 놓아서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마운트 되도록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리기 옵션을 하면 파인더 윈도우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유 스토리지에 대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능은 전부 다 파인더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파인더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리기 옵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추가하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지금 이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자,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로그인이 된다. 자,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사용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자기 계정의 그 이제 썸네일이죠. 자, 이 부분을 아바타 이미지는 뭐 수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표준 사용자 스스로의 암호는 자, 암호는 이곳에 이제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썬이라고 하는 계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마이썬에 대한 부분에 자, 썸네일도 자녀분들이 직접 이제 이거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재설정에 대한 부분은 자, 이곳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녀분들도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암호를 본인들이 이제 정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제 공유 전용 계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제 그룹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설정을 모든 계정을 전부 다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 사용자 및 그룹에 관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계정을 부여하고 굉장히 이제 안전한 컴퓨터 사용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이 계정 관리와 그룹에 대해서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원리는 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그리고 회사나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사용자 및 그룹 그 다음에 유해 컨텐츠 차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